또 우리는 1분기지만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최근에 실적 흐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전망은 떨어지는데 2022년 올해 이익 전망은 올라가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위에 그림이 그거거든요. 요 회색선이 4분기 이익 전망인데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22년 이익 전망은 쭉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전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적 전망이 막 올라가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2022년 실적 전망이 좋아지는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아니고. 네, 왜냐면은 요 위에 그림이 4분기 이익 전망인데 26개 업종 중에 한 15개 업종이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22년 전망도 반도체 업종이 워낙 올라오면서 실적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16개 업종이 실적 전망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아직까지는 불안한 면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에서 좋아 보이는 업종은 일단 그럼 반도체에 있을 거고, 뭐뭐 있을까요? 반도체, 그리고 여기 밑 그림 보시면은 운송, 여기 운송을 보시면은 4분기 이익 전망도 그렇고, 그리고 2022년 이익 전망도 같이 올라온 업종이 운송이고요. 이익 단으로만 본다면 디스플레이 업종이 둘 다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도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조선은 4분기에 이익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2022년 이익에 대해서는 좀 눈높이가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소수 업종이긴 하지만 이런 업종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실적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런 그림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얼마나 선반영을 했나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불안감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모습들을 좀 반영을 해나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주가 레벨, 가격, 얼마나 실적 대비 얼마나 올라왔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실적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산다면 또 뭘 사야 될지 이런 게 다들 이제 궁금하시거든요. 반도체를 지금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타겟을 3,330으로 제시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600까지 갔다가 3,33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핵심 동력은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이 많아지고 있죠. 네.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도 2023년이었던 게 2022년 하반기로 당겨지고 있고, 그리고 실적 전망도 진짜로 올라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좋으면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조금만 기다리자. 좀 기다리자.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밑에 그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 2022년, 2021년, 그러니까 작년 이익 전망은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주가는 쭉 떨어졌거든요. 네. 그 이유가 2022년 실적이 안 좋을 거야라는 걱정들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많이 떨어졌다 반등하고, 많이 떨어졌다 반등하고, 많이 떨어졌다 반등하고, 이런 그림을 보여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면 반등 시도를 하고, 실적 대비 많이 떨어졌으면 반등 시도를 했는데 지금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실적은 저점 대비 한 6%, 7% 정도 올라왔는데 주가는 저점 대비 한 20% 정도 올라왔어요. 그랬다가 지금 한 3, 4% 정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10% 정도의 갭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익 전망이 빨리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둘 간의 갭이 좀 좁혀진 다음에 대응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들고 계신 분들이야 좀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들고 가실 만하지만, 네. 신규 투자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지금 더 뛰어들기보다는 조금만 타이밍을 봤다가 한 5에서 10% 정도 좀 내려온 다음에는 좀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 19페이지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지금 밑에 그림이
KIX 반도체 인덱스거든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점 대비 20% 정도 올랐다가 역사적 고점 수준에서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얕게는 5% 전후, 좀 깊게는 한 10% 전후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지금 들고 있다면 계속 가지고 가고 신규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렸다 해보자라고 이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는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럼 대형주, 뭐 소부장 어떤 쪽에 더 좋을 걸로 혹시 예상하세요? 저는 대형주가 좋을 것 같아요. 대형주.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시총 1위, 2위, 시총 1, 2위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저희 탑9이라 해서 저희가 연간 전망을 하면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좀 종목별로 다양을 하자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반도체 9개 종목을 선택하는데도 반도체 업종 1, 2위를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반도체 업종의 향배가 2022년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거다. 또 하나는 반도체 업종을 들고 있지 않다면, 반도체 업종을 많이 들고 있지 않다면 2022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굉장히 많이 힘을 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 2위 종목 다 들고 가자. 다 들고 가자. 그리고 좀 더 탄력적인 흐름들을 생각을 한다면 2위 종목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흐름들을 좀 탄탄하고 강하게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1위 종목이 될 것 같다. 왜냐면은 1위는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성장성을 평가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올해나 내년 초반 정도까지는 2위 종목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꾸준하게 우상해야 하는 그림들은 1위 종목들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반도체 굉장히 이제 좋을 것으로 그리고 좀 대형주 중심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해 주시면서 1, 2위는 당연히 좀 너무 좋을 것으로 예상해 네. 주셨는데 1, 2위 이제 들고 계시다면 계속 들고 네. 있는 걸로 그리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 네. 한 2월 말쯤 타이밍이 될까요? 저는 2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데 반도체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올랐기도 했지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조정에서 아마 반도체가 조금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좀 많이 떨어진 애들이 반등이 나오고 버텨왔던 애들이 좀 부진한 흐름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코스피가 2,700이 깨지거나 그런 흔들림이 나올 때 그 안에서 반도체가 좀 낙폭이 커졌다라고 할 때 그때 그때부터 당장. 저점 매수를 분할 매수하시면은 아마 올해 말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다들 관심 많으신데 희소식이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요. 네.